저는 스포츠 사이언스 랩 코리아라고 하는 그 센터의 그 헤드 코치 겸 이제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이제 카메라를 꺼주셔서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실기도 진행될 거기 때문에 저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그 드리는 실기를 같이 체험해 보시고, 그리고 그 사전 사후 어떻게 내 몸에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는 뭐 운동 능력을 키워주는 비전 트레이닝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시면 조금 생소한 그 주제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 운동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운동 능력이 좋아진다고 라고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또는 이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그 소대 잠깐 그 대표님이랑 얘기 나눴지만 직접 내가 체험을 해보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거구라는 걸 느껴야, 그래야 이걸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평가와 그 다음에 이제 운동 몇 가지를 직접 해보셔서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느껴보시고, 이게 야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조금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다양한 변인들이 있습니다. 이 숲을 보시면 뭐 기능, 움직임, 그 다음에 다양한 체력 변인, 이런 것들 또는 스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저에 깔려 있는 이 뉴로머스큘러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근신경계 조절을 하기 위해 이런 안정성과 가동성 또는 페인, 이런 부분들이 다 잘 고려가 돼서 서로 상호 잘 작용을 해야지만 스킬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도식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야구라는 스포츠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다양한 체력 변인들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방망이와 공을 활용하는 그 스포츠이기 때문에 내가 내 몸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공을 더 잘 던질 수 있고 방망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스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스킬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스포츠라서, 그 말은 즉 굉장히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빨리 뛴다고 해서 뭐 지금 연구 결과는 뭐 스프린트가 좋은 선수들이 구속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다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도 많지만 그 한 변인만으로 모든 그 경기력 향상을 다 설명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이 뉴로머스큘라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스포츠 상황에서 이 적합한 움직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지금 밑에 기저에 깔려있는 가동성이나 안정성이나 또는 이런 페인 또는 자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것이냐 라고 봤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많이 접근했던 방법들은 어떻게 보면 뭐 근육을 늘리거나 또는 관절을 좀 부드럽게 해준다거나 또는 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많이 조금 이제 활용이 됐었죠.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와 같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 근육을 늘리는 그 과정에도 그 근육 안에 그 다 센서들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이 화재 경보기처럼 이 불이 나면 그 불을 감지하고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근육과 관절, 그리고 우리 몸, 눈, 뭐 전정기관 또는 혀, 시각, 이런 것들이 다 이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조금 더 잘 내가 원래의 그 기능대로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조금 더 가동성도 잘 나올 것이고, 그와 함께 안정성도 잘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그 급성 통증보다는 어떤 약간 오래된 구조적인 회복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어떤 뻑뻑함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요소가 결국에는 그 내 몸에 갖고 있는 그 감각 기능을 조금 더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제가 화재 경보기와 같은 센서들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 많은 센서들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그
센서들을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근육과 그다음에 관절에 있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보지 않고도 내 왼쪽 편에 어떤 물건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쉬우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시각, 눈으로 보는 능력. 예, 근데 이게 시력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시력을 포함한 그 외에 내가 사물을 바라봄에 있어서 사물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고, 이 사물이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능력이 다 시각 능력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3번째는 그 목과 몸통에, 그리고 안구를 조절해주는 그 전정기관이 있습니다. 이 귀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내 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안에, 귀 안에 있는 센서들이 움직여지면서 3가지의 반사를 일으키는데, 눈과의 반사, 우리가 이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정기관이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과정 또는 뛰어가는 그 과정에서 안구가 지속적으로 화면을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오롯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전정기관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2가지의 이 어떤 그 질문만으로 대략 유추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첫 번째는 이 멀미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멀미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이 우리가 배를 타면 이 파도에 의해서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고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안구가 한 점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흔들림과 동시에 내가 멀미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차를 타고 가서 꼬불꼬불한 길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 화면이 빠르게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그 바라보는 능력이 저하되니까 멀미가 나는 건데, 멀미가 나타나는 분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각과 전정기관 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 안구의 내가 의식하지 않는 범위에서 떨림들이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2번째는 어떤 접촉사고가 일어났는지, 접촉사고가 뒤에서 누군가가 쾅 받게 되면 우리 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드가 뒤로 젖혀지게 됩니다. 시각이 정보가 모이는 그 시각 피질이 머리 뒤쪽에 있는 이 후두엽이라는 곳에 모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한번 데미지를 땅 받으면 이 시각의 기능도 같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 시각은 결국엔 전정기관과 연결되는 포인트가 있어서 이 뒤에서 누군가가 박아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느냐, 이 2가지만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장에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이제 운동을 진행하거나 또는 이제 뭔가 빠르게 판단해야 될 경우에 이와 같은 이 질문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 3가지의 이 센서들이 유기적으로 활용이 됐을 때 우리가 밸런스를 잘 잡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밸런스에만 국한하지 않고 모든 움직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작들, 모든 스킬들이 이 3가지의 그 기능이 유기적으로 잘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유수용성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재활과 또는 운동의 고유수용성 감각의 그 중요성을 강요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이 고유수용성 감각만으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시각적인 정보가 결국에는 내 앞에 있는 이 사물들이 랜드마크가 되어서 지금 제 책상의 왼쪽에는 책들이 있고, 이 책과의 거리가 대략 얼마쯤이라는 걸 눈으로 이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 또는 목의 기울어짐과 또는 내 상체가 기울어짐,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졌을 때 내가 땅과의 거리가 대략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이 3가지가 결국엔 다 잘 결합돼야지만 우리가 움직임을 잘 만들 수 있고 스킬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이 고유수용성 감각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각과 이 전정기관이
우리 몸에 어떤 유익함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야구에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시각 훈련을 조금 하게 되면 우리가 시야각이 넓어집니다. 내가 정면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흔히 이 시야에서 초점 시각과 초점 시와 주변 시로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초점은 한 사물을 이제 주시할 수 있는 능력이고 주변 시는 그 초점을 주시하면서 바라보더라도 주변에 있는 그 정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주변 시가 넓어지신다고 보면 돼요. 시야각이 넓어져서 내가 어떤 투수가 공을 던지는 피칭을 하는 과정에서 안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초점이 조금 더 끝으로 갈 수 있고 또는 그 주변 시로 인해서 1루에서의 그 이루어지는 그 행위를 느낄 수 있는 능력 또는 외야수가 공을 바라보면서 펜스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펜스에 강하게 부딪히거나 또는 이 펜스와의 거리를 잘 재지 못해서 어떤 내가 캐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는 공을 바라보고 있지만 펜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왼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펜스는 오른쪽 편에 있겠죠. 오른쪽 편에 있는 그 정보들은 그 주변 시를 통해서 그 정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보들이 결국에 내 펜스와의 거리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거리인지를 이 정보를 저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펜스 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 동작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야구와 흡사하게 이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조금 더 기본적인 능력들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각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이 시각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이 직장이 나와 있지만 뭐 근육의 긴장, 자세, 가동성, 근력과 파워, 피로, 통증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낸다기보단 이런 그 효과들을 내기 위한 굉장히 기본적인 그 능력들을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려서 잘 보이지 않으면 어떻죠? 뭔가 이렇게 사물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들면 움찔하고 몸에 긴장이 팍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긴장이 결국 내가 그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긴장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각 기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근육의 톤이 떨어지고 긴장이 감소가 될 것이며 그 근육의 긴장의 감소는 결국에는 움직임의 스킬을 또는 움직임을 조금 더 부드럽게 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포츠는 다양한 협응력이 결합된 그 동작들이기 때문에 어떤 저희가 흔히 하는 웨이트 동작처럼 단관절로 움직여지는 이런 움직임들과는 달라서 몸에 긴장이 있으면 필히 그 움직임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 몸이 긴장된 걸 알고 그 긴장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당겨 쓸 수 있는 능력은 근력을 내가 힘을 더 주는 것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능력들을 조금 더 협응력과 또는 내가 하는 스포츠에 또는 야구의 그 스킬에 조금 더 그 부드러운 능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시각적인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전정기관의 능력이 중요하다. 안구가 흔들리게 되면 내가 타구를 바라볼 때 그 공이 흐리게 보일 것이고 결국엔 그 흐리게 보이는 그걸로 인해서 내 몸이 긴장하게 되고 그 긴장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좀 더 많은 힘을 써야 되고 그렇지만 그 움직임의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으로 공을 던지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세도 마찬가지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정기관의 그 기능 중에 세 가지가 그 반사가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정기관과 눈의 반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정기관과 목의 반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정기관과 척수 반사, 몸의 반사.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전정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몸이 기울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허리에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사적으로 힘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그 자세를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들이 좋아지게 되면 근력과 파워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내가 조금 덜 노력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최대치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로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저희가 이 공감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정말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 상황이 어떠냐면, 딱 깨어났을 때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또는 밖에 나갔을 때 눈이 침침하거나 또는 뭔가 좀 맑게 보이지 않을 때, 뭔가 그때 내가 좀 필요함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때 이런 시각 훈련을 함으로써 맑게 보이고 또는 좀 시야각이 넓게 보임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그 피로감이 줄어드는 느낌, 그런 것들도 느낄 수 있고, 실제 또는 내가 근력 운동을 통해서 또는 내가 많은 시합을 통해서 느꼈던 그런 뭔가 이 피로감으로 인해서 어떤 훈련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피로가 있을 경우에 필히 힘을 쓰는 능력들이 저하가 돼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 이런 시각과 또는 전정기관 훈련을 함으로써 감각들의 기능을 올려줌으로써 좀 더 힘을 잘 쓸 수 있는 그 반사적인 능력들을 만들어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각과 전정기관이 피로와도 관계가 있다.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바라봤을 때 그 피로와 그 피로로 인해서 결손이 되는 근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연관이 돼 있고, 그 통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많은 인풋들이 뇌로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 통증의 신호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게 급성으로 어떤 갑작스럽게 손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상이 다 회복하고 또는 재활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그런 간헐적인 통증, 이런 부분들이 그 센서들과 다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이 내용들이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다면, 그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어지러움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그 즉시 중지, 그리고 안구의 떨림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너무 빠르게 진행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적하는 능력이 추적하는 능력이 지금 그렇게 향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방해가 돼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뭘 한번 평가를 해보실 거냐면, 우리가 지금 앉아서 그냥 목을 굽혔다가 또는 피시고 그다음 좌우 한번 돌려보시고, 그리고 숄더에서는 저희가 많이 하는 인터널 로테이션과 익스터널 로테이션, 우리 야구 선수들에게 많이 제한되는 부분들이 이제 내외전이고, 그리고 이 어깨에서 외회전과 내외전의 그 중요성을 많이 표하기 때문에, 어깨에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내외전과 외외전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숄더 플렉션 당겼을 때 귀 옆에 얼마만큼 붙는지, 이 네 가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평가해 주십시오. 밑에 두 가지는 다른 동작을 하고 다른 동작을 하기 위한 평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네 가지를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조금 느려서 2배속으로 조금 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넘어가실 겁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그냥 어떤 볼펜이나 또는 이런 막대 사탕 같은 걸로 내 시야가 이 막대 사탕이 잘 보일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막대 사탕을 그대로 추적하는 걸 해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보다 제가 화면에
녹색이 잘 표시가 안 되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좌우 위아래로 움직일 테니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서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안구가 그냥 그대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이 화면을 흐리게 해놔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자, 이걸 추적해 주시겠습니다. 천천히 따라만 가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요게 첫 번째 동작이시고요. 자, 여기서 내가 스스로 느끼시기에 뭔가 이렇게 안구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뭔가 잘 못 따라간다거나 얘가 안구, 그러니까 이 지금 빨간색 펜이 가기도 전에 먼저 안구가 탕 튕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한번 느껴봐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작은 다시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네? 아, 네네네네. 예, 자, 예. 그냥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이 점은 그대로 두고 내 시선이 목이 움직임과 반대로 따라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안구는 왼쪽에 있는 이 펜을 보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좌우만 하지 마시고 위아래. 그리고 이 지금 움직이는 과정에서 내가 목이 잘 안 가거나 또는 목이 가는 과정에서 빨리 이 빨간 펜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목이 회전하는 과정에서 안구가 끝까지 쫓아가지 못하는 거겠죠. 자, 대각선으로도. 이렇게. 자, 다음 동작은 이거는 스스로 펜을 하나 가져보시고 일단 내 펜이 흐리게 보이지 않는 범위까지 딱 두십니다. 그러고 멀리 갔다가 가까이 와서 안구를 모아서 이 펜을 바라보는 능력을 한번 보실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가시냐면 지금 내가 펜을 바라봤을 때 이 펜이 두 개로 보이지 않는 정도. 흐리게 보이지 않는 정도. 이 안구를 모아줄 수 있는 능력. 이게 지금 시각이 움직여지는 그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눈을 움직이는 것도 6개의 근육으로 지금 이 눈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눈의 근육이 기능이 저하가 되면 당연히 이 안구의 움직임들이 잘 움직여질 수가 없겠죠. 저희가 요즘에 이제 핸드폰 또는 뭐 다양한 그 태블릿이라든지 그 테크놀로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계속 이 하나를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근육도 한 동작을 오래 취하고 또는 반복적인 동작을 취하면 그 기능이 저하된다고 지금 많이 논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 눈을 움직이는 것도 6개의 근육들이 그 눈을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그 테크놀로지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서 눈이 건조해진다든지 또는 그 경직된 그 눈으로 인해서 근육들도 같이 경직이 될 것이고 그 근육들이 같이 경직이 되면 결국에 눈이 움직여지는 그 범위가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로 인해서 당연히 시야 정보가 들어오는 정보들은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정보 양도 줄게 되고 그런 질과 정보 양이 적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행하는 그 움직임들의 퀄리티가 낮아지고 그리고 양도 좋지가 않다. 결국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들은 센서들의 정보를 받아서 그 정보에 인해서 다 움직임을 행하는 건데 이 정보가 잘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내가 행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들을 잘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이 지금 눈의 능력들이 중요하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밸런스 또는 그 모든 움직임들을 포함해서. 자, 그래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몇 번 하시다 보면 지금 이 가까이 온 그 범위가 점점 깊어지실 거예요. 저는 지금 딱 여기까지거든요. 저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멀리 갔다가 천천히 와서 모아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가고. 천천히. 그래서 딱 지금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혹시 하시다가 특별히 내가 어떤 그 양쪽의 눈 중에 평상시에 좀 많이 침침하거나 또는 아까 오른쪽과 왼쪽의 그 내외전과 외외전을 했을 때 특별히 차이가 나는 가동성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쪽에 있는 눈을 뜨고 반대편 눈을 가지고 운동을 진행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안경을 쓰신 분들은 안경을 벗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눈을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가볍게 터치한 다음에 똑같이 따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위, 아래. 그 다음에 사선. 그 다음에 반대 사선. 그러면 확실히 쫓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어지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천히 그 다음에 안구에 떨림이 없는 범위 내에서 로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나시면 일단은 1차적으로 오는 그 느낌들은 뭐냐면 뭔가 쨍하게 보입니다. 조금 맑게 보이실 거예요. 맑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뭔가 멀리 좀 바라보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야각이 좀 더 크게 보인다. 사물이 좀 더 넓게 보인다. 라는 부분들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오른쪽 팔과 플렉션, 그 다음에 인터널 로테이션과 또는 이 좌우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죠. 조금 더 굽혀짐과 로테이션이 잘 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그래서 혹시 했을 때 차이가 있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혹시 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있으셨던 분이 있는지?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저도 좀 더 김태현 네, 편안해진 말씀해 것 주십시오. 같아요. 네? 저도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네네네네. 김태현님께서 조금 편해지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제가 이렇게 움직여 드렸던 것도 있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하는 거라 조금 효과가 반감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가 움직임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가동성이 나오는 걸 보실 겁니다. 결국에 이게 지금 나오는 이유가 그 근육의 톤이 다운이 되고, 긴장감이 낮춰지면서, 가동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억지로 이 내외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슬리퍼 스트레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슬리퍼 스트레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슬리퍼 스트레치의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가시자는 거죠. 몸의 톤이라든지 긴장감 이런 것들을 조금 다운 시켜 놓고 그러고 나면 슬리퍼 스트레치를 했을 때 조금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몸을 밀게 되면 몸에서는 당연히 안 가고 싶어 하고 안 밀리려고 하고 그러면 결국엔 그게 더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움직임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 같지만 추후에는 또 다른 긴장감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결국 계속 반복되면서 그 긴장감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제 딸이 지금 이제 막 돌을 지났는데 제 딸도 자기가 갖고 있는 펜을 억지로 뺏으려고 그러면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근데 뭐 딸기 주면 그냥 탁 나요.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얘를 밀려 하지 말고
그 밀기 이전에 지금 저희가 했던 이런 감각 운동들을 조금 하고 나면 긴장감과 톤이 떨어져 있고, 그 긴장감과 톤이 떨어진 상태에서 슬리퍼 스트레치 했을 때 내가 새로운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고, 그 새로운 가동 범위가 결국에 내 뇌에 다시 정보를 등록시키고, 그게 반복됐을 때 새로운 길이를 됨으로써 많이 경직이 되지 않는, 이렇게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선수가 불편하지 않고, 또는 그 운동의 행위 자체가 너무 힘들어, 이런 감정을 느끼면서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감각을 조금 중요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조차 다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운동을 할 때 힘들게 했고, 억지로 했고, 하기 싫은 거 하고, 이런 것들에 그 느꼈던 그 좋지 않았던 그 공간에서의 그 감정들이 결국에는 똑같이 근육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우리 이제 초반에 수술을 마치고 가동 범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강제로 많이 당기는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가기 싫어합니다. 힘들어요. 하고 나서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감정을 주면서 우리가 운동을 하지 말자. 이런 이 비전이라든지 전정기관만으로도 조금 그런 것들을 감소시키고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두 번째 저희가 평가할 거는 일어서셔가지고 이거 다 안 보이시겠지만 몸통을 일단 회전을 한번 시켜보시죠. 좌우로 회전을 시켜보시고, 그 다음에 회전시킨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선 자세에서 눈을 감으시고 30초에서 1분 정도만 내 몸의 감각에 집중을 한번 해주십시오. 어떻게 집중하냐면, 지금 오른발과 왼발이 지면을 닿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느 발에 조금 더 체중이 이동이 돼 있는지, 또는 내 몸에 어떤 방향으로 앞뒤로 많이 흔들리는지, 좌우로 흔들리는지, 또는 왼쪽 손이 좀 더 예민하게 느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30초에서 1분 정도만 한번 느껴주시겠습니다. 제가 타임을 시작해 주시면 그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 시작. 자, 10초 지나셨고요. 눈 감고 편안하게 내 몸에 그 감각에 한번 집중해 주십시오. 자, 20초 남으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그냥 본인이 느끼고 계시고, 제가 요건 화면 공유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자세는 이렇게 지금 그 앞에 보이는 선수처럼 오른발이 앞으로 나오고 왼발이 뒤로 가서 일직선을 만드시고요. 양팔 넓게 벌려주십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양팔을 벌린 상태에서 지금 손끝에서 반원을 그려서 반대편 손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발 자세 잡으셨죠?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가시겠습니다. 오른쪽 손끝 바라보시고요. 오른쪽 양팔 벌려서 오른쪽 손끝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목을 하늘을 보면서 반원을 그리면서 반대 손끝을 보십니다. 다리는 계속 유지해 주시고요. 센터장님 자, 영상을 먼저 보여주면은 따라하시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끝을 바라봐서 반대 손끝으로 같이. 요게 첫 번째 동작이고 두 번째 동작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한 발 외발 설기한 상태에서 손은 앞으로 뻗어서 손끝을 바라보고 좌우로 몸을 이동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좌우만 나와 있는데 몸통을 숙여서 발끝을 찍고 하늘까지 드는 동작까지. 그래서 위아래까지 동작까지 같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작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이 나와 있고 이걸 5개 한 후에 왼발이 앞으로 나와서 다시 레인보우 동작을 5개 진행하시는 거 총 10번 하실 거예요. 와, 이거 어렵네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자, 그래서 자 지금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준비. 자, 시작.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빨리 가시면 안 되고요. 넘어질 것 같으면 발을 살짝 옆으로 컨택하면서 중심을 잡아서 손끝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보면서 천천히 가실게요. 자, 왕복 5번이 다 끝나신 분들은 왼발이 앞으로 나와서 가시겠습니다. 자, 다리를 들고 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최초 허벅지까지 드는데 이게 너무 자세가 불안정하다. 그러면 들었던 다리의 높이를 약간 낮춰서 중심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포지션을 갖다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좌우가 끝나셨으면 지금 화면을 좌우가 끝나셨으면 저처럼 위아래로 가시는 거죠. 위아래로 갈 때도 여전히 몸은 손끝을 바라보셔야 돼요. 눈은 손끝을 바라보시고 하늘을 갔을 때 목도 같이 움직이시면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상체만 넘어가지 마시고 목도 같이 넘어가시면서 뒤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요것도 5개. 와, 이거 난이도 장난 아닌데요. 자, 그래서 넘어질 것 같으면 다리의 그 높이를 낮춰서 살짝 컨택하면서 가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오른발 왼발 바꿔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대충 어느 정도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어서셔가지고 몸도 한번 좌우로 움직여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1분간 눈을 감고 느꼈을 때 직전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실게요. 자, 준비. 자, 시작. 자, 1분 가겠습니다. 자, 10초 지나셨고요. 자, 20초 남으셨습니다. 자, 그만. 눈 한번 떠보시고 또 채팅창에 아까보다 조금 더 뭔가 안정적인 느낌이 드셨던 분이 있으셨는지 어떤 차이가 있으셨던 분이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지금 채팅창에 치려고 했는데 좀 네, 더 이렇게 그라운딩이 잘 되는 느낌이랄까? 네, 바닥에 딱 붙어 뭔가 있는 느낌. 예, 네, 몸이 네, 제대로 서 있는 느낌? 네.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거는 결국에는 그 눈과 전정기관의 그 센서를 조금 더 예민하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 몸의 밸런스가 안정화되고 이렇게 안정된 밸런스가 결국에는 아까 그 기대 효과에 나왔던 가동성의 회복과 많은 좋은 신호들을 뇌에 올려줌으로 인해서 통증의 감소와 또는 이런 안정된 밸런스를 바탕으로 근력 운동을 했을 때 좀 더 근력을 파워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할 건데 스킬과 또는 그 체력 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선수의 내가 갖고 있던 그 본래 그 능력이 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또는 어떤 많이 피곤하거나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 움직임의 퀄리티와 또는 그 양의 차이가 필히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와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선수들의 컨디션이 기복이 줄어들 것이고 결국에는 컨디션이 기복이 줄어든다는 건 경기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경기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 건 결국엔 경기력 향상을 바라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스윙을 많이 안 해서 또는 공을 많이 안 던져서 또는 노력을 안 해서 라기는 것도 있겠지만 그 노력과 그 스윙을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좀 더 기초적인 것들을 조금 더 잘 발달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느끼셨던 그 가동성의 회복과 또는 지금 느끼셨던 그 밸런스의 안정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잘 모아져야지만 그 야구라는 스포츠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준비했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실까요? 왜 저도 관심 있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뭐 브럭스트링 있잖아요. 이번에 네네네. 거기 네. 센터장님도 이번에 그 출시하신 비전 트레이닝 키트에도 그 브럭스트링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네. 음 저는 그런 것들도 그냥 타자 같은 경우에는 배터박스 네. 옆에 걸어 놓고 그냥 네. 한번 배팅하기 전에 그냥 가볍게 한 2-3분 동안 하고 들어가고 투수들 같은 경우도 그냥 마운드 옆에 걸어 놓고 한 2-3분 하고 들어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좀 했었어요. 네네, 실제 맞습니다. 실제 그 골프 쪽에서는 퍼팅 레슨 하시는 그 최정환 프로님께서 그 프로스트링을 그냥 일단 하고 시작하거든요. 네.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뭔가 이렇게 몸을 준비하고 하는 용도로도 쓰시고 하는데 예, 혹시 뭐 프로스트링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 네. 좀 추천해 주신다면 예.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대표님께 답을 드리고 지금 조세형님한테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그 브룩스트링도 되게 좋고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어떤 그 막대사탕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어느 시기에 활용하냐면 이 선수 아까 저희가 이 바이오 리듬이 늘 좋지만 않기 때문에 컨디션이 일어났을 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프로를 예를 들면 144경기를 해야 되는 거고 월요일을 빼고 모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모든 날 컨디션이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 있든 안 떨어져 있든 이거를 모든 그 웜업에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만 해주신다면 그 구현해내는 그 움직임의 퀄리티가 조금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 얘네들을 조금 더 메인으로 둬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얘네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고 나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타자들에게 브룩스트링을 활용해서 지금 제가 오늘 브룩스트링은 조금 시간적인 관계가 조금 촉박해서 소개를 시켜드리지 않았는데 그 줄을 바라보면서 그 첫 번째 그 구슬과 두 번째 구슬, 세 번째 구슬 그 사이에 그 시각적인 그 걔네들을 바라보면서 시각 기능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걔네도 그
그 구슬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 그 정확하게 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시각의 기능을 조금 발달시켜주는 그 도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타자들에게 조금 더 뭐 특이성을 고려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터박스에서 바라본다든지 또는 이제 투수들 같은 경우에 이 뭐 예를 들어서 이닝과 이닝 사이에 시간이 길어지면 어떤 뭐 몸이 식기 때문에 조금 뭐 공을 던진다든지 웜업을 또 따로 하시잖아요. 그때 그 직전에 얘를 먼저 한번 하시는 거죠. 안 되면 손가락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하고 다시 마운드로 가는 1분 정도밖에 안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일정한 그 경기력을 유지하기에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드라마틱한 효과. 이걸 잘함으로써 뭐 스트라이크가 더 공이 확실히 뭐 몇 킬로나 빨라진다든지 이런 것보다 내가 좀 더 좋은 느낌으로 조금 더 딱 받았을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고 다시 마운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합 중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금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닝과 이닝 사이에 한 번씩 해준다든지 또는 사실 내가 하면 내가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익숙해진 상황이 되면 조금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수와 포수 2인 1조가 돼가지고 이거 하나 들고 포수가 이렇게 해주고 어차피 포수에 이렇게 색칠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 때문에 그 손으로 바라보면서 이동하면서 웜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들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좋으실 것 같고 반응 속도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벡터볼 스틱 같은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벡터볼이랑 헤포스틱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거일까요? 벡터볼은 그 있잖아요. 그 탕 네. 튀기면 불 색깔이 바뀌면서 아, 바로 어떤 그 불 색깔에 따라서 다른 동작을 이렇게 네네네네. 하는 방식 이런 거고 네네네. 헤포스틱은 그 뭐 봉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각 그 공 잡는 데마다 다른 색깔이 있어서 이를테면 공 딱 던지고 나서 빨간색 하면 핑 돌면서 날아오는 헤코스틱에서 빨간색을 좀 순간적으로 인지해서 딱 잡고 뭐 네네네. 예. 약간 좀 약간 좀 동체 시력하고 조금 더 연관돼 있는 훈련 도구 같고요. 예. 네. 지금 벡터볼이나 헤코스틱 결국에는 그 리액션 타임을 좋아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동작들도 결국엔 얘네들이 먼저 선행이 되면 그 기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그 리액션을 하기 위한 그 동작들이 결국에는 손과 눈의 협응성이거든요. 그 손과 눈의 협응성, 그 코디네이션적인 측면인데 이것들을 가기 이전에 좀 더 그 눈의 기능과 전정기관의 기능을 높여놔서 그 감각들이 예민하게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 두면 지금과 같은 이런 효과들이 더 잘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반응 속도 또는 이제 이런 그 벡터볼이나 헤코스틱 또는 다 지금 나와 있는 그 시각 트레이닝만으로도 충분히 그 투수들에게는 그 볼넷을 주는 그 퍼센티지가 줄고 또는 타자들에게는 뭐 이렇게 연구가 좀 더 다양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 볼과 스트라이크를 구분하는 능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결국엔 이게 그 장타력과 뭐 타율과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그 이전에 지금과 같은 이것들을 같이 해주시면 아마 시너지로 인해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지금 이제 스마트폰이 지금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내용도 다음에 그 기회를 주신다면 또 한번 칼럼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새 스마트폰 뭐 저만 해도 그렇고 뭐 너무 끼고 네네네. 사니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뭐 중심시 주변시 떠나서 기본 시력 자체가 좀 나빠지는 거를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네네.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변시가 또 감정과 연결돼 있다는 감정과 연결돼 있다라는 뭐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음. 근데 그 말이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어떤 아까 말씀하셨던 공포 상황이 나를 때 굉장히 시야가 좁아지고 그쵸. 네. 네. 딱 뭐 보던 것밖에 못 보고 하는데 이제 네. 뭔가 여유 있을 때는 주변을 조금 더 여유 있게 관찰하게 네. 되고 하는 거 보면 그게 터무니없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확실히 네네.
시야를 좀 이렇게 넓혔다 좁혔다 하는 연습 자체만 하는 것으로도 어떤 선수들이 멘탈적인 측면에서도 음,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감정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어떤 그 코로나 관련해서 타이레놀 그 제가 기사로 본 건데 그 타이레놀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 타이레놀의 효과가 어떤 뭐 통증의 감소 또는 뭐 두통의 감소 이런 것들인데 이 어떤 육체적인 통증이 아니라 어떤 뭐 연인과의 이런 다툼, 정신적인 스트레스에도 이 타이레놀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더 논문을 찾아보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조금 제가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게 육체와 감정이 이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따로 놓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국에 뇌는 이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부분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잘 보이는 것으로 인한 그 공포감, 그로 인해서 느끼는 그 경지, 그로 인해서 느끼는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몸이 이 경직이 될 수 있고 또는 그게 결국에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고려하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 너무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문헌들을 보면 뭐 근력이 좋으면 좋아진다. 당연히 좋아지겠죠. 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수 개인에게 좀 줄 수 있을 것인가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할 때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고려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리액션에 대한 문헌들은 조금 제가 얼마 전에 네이처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나와서 이 나이키에서 하던 그 9가지의 그 시각 그 인지 테스트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그 볼넷을 줄이는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은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전 트레이닝의 효과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그 사물을 추적해야 되는 종목 뭐 테니스, 제가 배드민턴 테니스를 이런 말씀해 종목 주시길 바랬는데 예. 네네네 이런 종목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에 저도 얼마 전에 뭐 호주 오픈을 보면서 나달을 엄청 응원하면서 봤는데 이 코트를 좌우로 움직이는 그 과정에서 시각에서 제대로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야 이거를 내가 인지하고 저쪽으로 보내야지 하고 치는 게 아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훈련된 그 반사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치는 건데 그 주변 시가 떨어지게 되면 그 코트의 그런 그 상황이라든지 선수의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올 수가 없겠죠. 왜냐면 내 몸은 내 눈은 공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에게 되게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떤 그 뭐 럭비나 또는 뭐 풋볼 또는 어떤 공을 활용하고 있는 축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옵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술적인 그 대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경기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지금 내 포지션이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공에 위치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내가 어떻게 지금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그 정보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스포츠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테니스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치지는 못하지만 보는 건 되게 좋아합니다. 예, 뭐 얼추 저희가 예정했던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다 흘렀는데 혹시 뭐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고요. 제가 그냥 마무리 질문 겸 해가지고 이게 워낙 정보가 많이 없어요. 이렇게 센터장님 같은 분한테 찾아가서 직접 배우고 같이 운동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지만 뭐 지리적인 여건상 또 그러지 못하는 네네네.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 네. 운동 선수들도 뭐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음, 그런 선수들이 뭐 아까 그런 것들 일단 기본적인 루틴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은 드는데 크게 막 많은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좀 이거를 코치나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그 또 원리라든지 메커니즘이라든지 좀 추가적인 어떤 연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싶으면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셔도 되고 그리고 사실 유튜브에 이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엔 키워드 싸움인데 이게 뭐 베스티뷸러 트레이닝 또는 비전 트레이닝이라고 치면 이와 같은 이제 그 운동의 방법들은 되게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보는 별로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다 영어라. 네, 영어로 돼 있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번 보시다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눈으로 이제 보시면 결국에 그것도 시각 정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학습이 되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 전화번호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또는 이제 이런 비전이나 베스티뷸러 트레이닝에 관련해서 또는 뭐 그 외적인 어떤 부분에서라도 문의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리고, 저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또 찾아보고 또는 또 저희 지도 교수님이나 또는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물어서라도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예, 오늘 그러면 이진 센터장님 모시고 윈터 클리닉 진행했고요. 이렇게 연락처까지 남겨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전화 주셔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리고 이진 센터장님 이게 별거 아닌 행사라도 또 준비하시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시고 아닙니다. 하셨을 텐데 딱 제가 부탁드렸던 그런 내용들 이론적인 거 약간과 실습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닙니다. 오늘 이상으로 그럼 마치겠습니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또 윈터 클리닉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